저 왔어요. 자, 75조 비과세 볼까요? 뭐 비과세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저는 뭐 적다라고 보고요. 그냥 요것만 확인합시다. 자, 첫 번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첫 번째, 자,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여러분. 1번 국가 등에 대한 직접 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있고, 2번은 국가 등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속 또는 기부 체납에 대한 비과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보시면 되죠. 자, 눈만 보세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자, 우리 세법을 공부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나면 한 줄로 묶으랬죠?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 뭐 하면?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세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기 밑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뭐 여러분? 비과세에 대한 법률적 표현입니다. 비과세에 대한 법률적 표현은 부과하지 아니한다랍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밑줄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뭐 외국정부. 그럼 얘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취득세 어떻게 한다 여러분? 부과한다. 무슨 주의 여러분?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외국 정보가 나면 반드시 뭐 확인하라고 여러분? 상호주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주의는 뭐와 연결되는가? 외국 정보와 연결되는 거 여러분. 예. 자, 2번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나왔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누구죠? 과세권자죠? 이러한 과세권자에 뭐하면 귀속하거나 뭐하면 기부 체납하면 그러한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양가로 1번과 2번 묶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죠, 여러분? 과세한다. 다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자, 여러분 양가로 1번, 2번 묶어 부과한다죠. 이때 부과는 왜 하냐? 즉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할 때 비과세인데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이행했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그게 결론이야.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비과세를 넣는 건데 그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변경됐을 때. 또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은 이행하지 않은 거고 양가로 2번은 이행은 했는데 그 이행한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게 있다면 뭘 받았다? 반대급부를 받았다. 그래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뭐하면 제공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귀속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면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죠. 자, 형식적 취득의 비과세가 대표가 바로 뭐죠, 여러분? 신탁이죠.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자, 여러분 비과세가 나면 형식적 취득이 중요하고요. 형식적 취득이 나오면 비신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어.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대로. 아까비.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은 요거는 비과세다라는 것만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자, 밑줄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이 있죠. 밑줄 하나 적어놓읍시다. 신탁법상 신탁재산만이 비과세입니다. 그럼 적으세요.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신탁 뭐가 있죠, 여러분? 명의신탁. 얘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으로서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양가로 1, 2, 3 묶어. 이때 양가로 1, 2, 3은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 신탁계약 당사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탁계약 당사자는 누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양가로 2번은 누구로부터? 수탁자로부터 위탁자. 양가로 3번은 수탁자로부터 누구한테? 신수탁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통용어는 뭐예요, 여러분? 그쵸, 탁자. 이때 탁자는 누구를 말한다? 신탁계약 당사자. 이렇게 신탁계약 당사자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취득은 형식적 취득이니까 형식적 취득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뭐 이게 시험에 나왔던가 이게 그대로.
그 위탁자 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또 신수탁자. 그런데 다시 앞장 넘어갑시다. 거기 단서가 있네. 맨 밑에 둘째 줄. 자, 이러한 신탁법상 신탁이라더라도 거기 다만 신탁 재산 취득증 누구 밑줄 주택조합 등. 여러분 여기서 주택조합 등 하면 누가 있죠? 주택조합, 그다음에 뭐 재건축조합, 또 뭐 소규모 재건축조합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재건축조합 등과 주택조합 등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이때 조합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수탁자. 조합원은 위탁자. 자, 여러분 일단 공포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텐데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세법적 입장에서 뭐가 다르냐면 세법적에서는 얘는 재건축 사업일 때는 여러분 그 토지 등을 뭐한다 여러분? 신탁합니다. 신탁에서 누구 명의로 옮겨놓냐? 조합의 명의로 옮겨놓아요. 조합원의 토지 등을 조합원의 명의로 갖고 계속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합원의 토지를 누구한테 넘긴다고? 조합에게 넘긴다고. 그럼 조합이 뭐가 되는 거고? 수탁자가 되고 조합원은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위탁자가 된다고. 그래서 명의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조합원으로부터. 이것이 소리가 없어. 재건축 사업일 때는 토지가 누구로부터? 조합원으로부터 누구한테? 조합에게 명의가 넘어가요.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에게 넘길 때 무슨 계약으로 조합 명의를 넘기느냐?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토지 등이 누구 명의로 넘어간다 여러분? 조합의 명의로 넘어가요. 이때 조합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탁자. 조합원 수탁자. 그럼 이때 이렇게 조합원과 조합 간에 한 신탁 계약을 맺었던 얘들은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럽니다. 비과세를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하는 거죠. 이때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중 나중에 완성됐을 때 누구한테 줘야 될 거는? 조합원에게 줘야 될 것은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거죠.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뭐면 비조합원이요. 누가 취득한 걸 봐라? 조합이 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때는 취득세를 여기는 내고 안 내고 얘만 내는 거죠. 비조합원용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더니 더 어려워졌죠? 응?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기만 봐. 여러분 여기서 끊어. 이거는 일단 아까 우리 이건 납세 문제에서 봤었던 거죠? 이건 어디서 봤던가? 납세 의무자. 네.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면 이제 돌아버리더라고. 그래서 여기나 들어가지 마. 여기까지만 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실무 나가서 보면 돼. 자, 그래서 결론. 이 신탁법상 신탁이라도 그것이 누구일 때는 조합과 재건축 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일 때. 근데 여러분 무슨 사업이면 재개발 사업일 때는 그냥 조합원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명의가 조합으로 안 넘어가. 이게 차이점이야. 재건축 사업일 때는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가지만 조합의 명의로 넘어가지만 재개발 사업일 때는 명의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냥 조합원의 명의를 계속 갖고 있다고. 이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특히 지방세에서는 항상 뭐와 뭐를 재건축과 재개발이 항상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차이점만 보여준 거야. 이때에 이렇게 조합일 때는 재건축 사업일 때는 명의가 누구로부터? 조합원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조합에게 무슨 계약을 맺어갖고? 신탁 계약을 맺어갖고 넘어가는데 이때 원칙적으로 신탁법상 신탁은 무슨 대상이지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게 누구 기관이면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일 때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가 될 때 뭐는
조합원용 누가 취득한 걸 보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고 뭐는 비조합원용 누가 취득한 걸 봐 조합이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거 했잖아 방금 전에 납세모자에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보시라고. 그러면 실제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라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 없는 걸로 보는 거 없는 거죠. 원래 누구 거였으니까 조합원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취득세 과세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만 일반 분양용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명의가 넘어가니까. 근데 뭐 사업일 때는 재개발 사업일 때는 명의가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니까. 계속 누구 명을 갖고 있다고? 조합원이면.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이 재개발 조합이 해산하면서 무슨 절차를 거쳐? 청산 절차를 거치죠. 했을 텐데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때 조합은 법인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때 법인은 영리법이냐 비영리법이냐? 공법상 비영리법이단 말이야. 그럼 비영리법인이 해산 사유가 있죠. 법인도 해산되잖아. 언제 해산돼? 목적을 달성하면. 그래서 법인이 조직이 되면은 법인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왜 조합이 성립된가?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하죠. 그럼 목적을 달성했으면 목적 달성해서 법인이 어떻게 된다고? 해산한다니까? 해산할 때는 반드시 무슨 절차를 거쳐? 청산 절차를 거친다고. 청산 절차. 그동안 있었던 뭐 권리와 의무를 상계 처리해서 돌려줄 건 돌려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런 청산 절차를 거쳐서 해산한다고. 이때에 이제 명의가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명의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선 뭐와 뭐를? 재건축과 재개발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를 가면 양도세는 똑같은 하나의 입주권으로만 봐. 집에 갈까? 아니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더 돌아버리겠어. 세법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갑시다. 마무리합시다. 저 들어가면 더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거 실무 나가서 합시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마무리합시다. 75쪽 맨 밑에 마무리할게요. 신탁 재산은 원칙적으로 무슨 대상이지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그게 누구일 때는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뭐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이게 최종 마지막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 네 가지가. 자 갑시다. 자 2번 갑시다. 76조. 자 2번은 밑줄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이라는 게 중요해. 환매권 행사 밑줄. 이제 민법에서 환매권 행사했죠? 배우셨죠? 환매권은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어? 매수자. 그래서 수자한테 갔던 게 다시 환매권 행사니까 누구한테 돌아왔어? 매도자한테 왔죠. 그러니까 갔다가 되돌아왔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에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그래서 과세를 하마 안 하마? 안 하마.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환매권 행사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국가부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 부칙에 따라서 즉 뭐에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자발적이니까 강제적이니까 강제적 성격이 있죠. 따라서 이때의 그런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환매권 행사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돼. 환매권 행사해야 돼. 행사를 안 하면 사실상 취득이 일어난 거야.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갔어? 수자한테 넘어간 거죠. 환매권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누구한테 되돌아왔다니까? 도자한테 되돌아온 거 아니야. 행사를 했으니까 되돌아왔잖아. 행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 행사가 왜 행사된가? 법률에 따른 행사면 이때는 뭐고? 비과세. 근데 법률 개입 없이 그냥 당사자 간의 매매에 따른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 매매죠. 이거는 사적 계약이죠.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니까 이때는. 그럼 과세가 되는데 이때에는 특례세율로 과세를 하죠. 왜?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 그러면 형식적 취득일 때는 특례세율 어떻게 하죠 여러분?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죠.
한꺼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포인트죠. 매매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4%죠. 4%인데 이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2% 빼란 얘기야. 그 몇 프로 내란 얘기야? 2%만 내란 얘기죠. 그 세율이 높아진가 낮아진가? 낮아진 거죠. 자, 정리할게요. 환매권 행사가 됐어야 돼? 그러면 결론 도저부터 누구한테 왔다가 수자한테 왔다가 다시 도저한테 돌아간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왜 되돌아갔대? 그래서 법률 명칭이 나면 이건 자발적, 강제적. 그렇게 외우자고. 그럼 이때는 뭐고? 비과세고 법률 개입 이시 없이 그냥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 따른 거다. 그럼 니들이 원해서 한 거죠. 니들이 원해서 한 거 아니야? 매매 계약한 거 아니야? 그때는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가 될 때 적용하는 세율은 특례세율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세로 가져간다.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적어놔. 참조. 안 적혀있어? 참조 몇 페이지 적혀있어? 103쪽 적어놔, 그러면. 참조 103쪽 적어놓고 103쪽 한번 갑시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보는 거니까. (103쪽) 오셨어요? 오니까 벌써 표시는 희한하죠? 다 쳐져 있죠, 표시는. 자, 그래서 맨 밑에 1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여기서 중과기준세 몇 프로 했어요? 여러분 2%를 뺀 세율 적용돼서 바로 양가로 1번 맨 밑에 나왔죠.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 밑줄 쫙 주시고요. 근데 이미 쳐져 있잖아. 희한하네. 그래서 더 칠하죠, 이제는. 예. 지난번 거 칠한 거에다 이제 더 칠해,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를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매도자, 매수자, 취득은 사실상 취득, 형식상 취득. 따라서 얘는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 2% 뺀 세율로 가셔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오케이? 같이 정리해놔, 여러분. 그럼 거기다가는 103쪽에는 적어, 여러분. 참조 몇 페이지 적어놔야 돼, 여러분? 76쪽 적어놓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제 의미는. 자, 적으셨으면 다시 올게요. 76쪽 다시 오세요. 자, 임시 건축물 취득합시다. 임시응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밑줄 임시 건축물이죠. 여기서 주어는 뭐야, 여러분? 임시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랬죠,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 뭐랬어요, 여러분? 가건물을 말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건물이니까 우리는 건축법상 건축물을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따라서 취득세 부과하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근데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면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조건 걸어놨죠. 어떤 조건? 1년을 초과하지 마라. 그겠죠. 1년.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니까 조금 더 나가봅시다. 임시 건축물이야, 여러분. 임시건축을 뭐 했어요, 여러분? 취득했죠. 자, 그럼 이때 취득해서 취득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과하지 않겠다. 비과세 하겠다는 얘기가 이때.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는 언제 비과세, 여러분? 취득했을 때. 이때 비과세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때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때 판단해야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이때 비과세야? 근데 뭐가 들어간 거야? 사후관리 들어간 거죠. 일단 뭐는 해줄게? 비과세는 해줄게 그 얘기야. 근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1년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죠. 1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초과하지 않았을 때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거 민법에서 배우셨다면 바로 뭐야, 여러분? 조건이죠. 조건. 민법에서 배우시는 조건이잖아. 아이씨. 민법은 또 여러분 주전 과목 아니야? 어? 일주일 내내 민법 하잖아. 원장님 민법에다가 공시법 민법까지 쳐들어가는데 당할 수가 없죠. 우리 최강자 민법. 그래서 합격률이 높아 우리 학원이. 자, 그럼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며. 정지 조건부와 해제 조건부가 있다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는 정지조건부냐 해제조건부야? 만약에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죠? 만약에 1년을 보면 초과를 하면 이때는 다시 요거 비과세했던 거 봐. 취소가 되는 거야? 취소가 되고 뭐가 될까? 부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요거는 정지조건부야 해제조건부야? 정지는 뭐겠다 해제는 뭐더라? 결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 정지조건부는 지금 준 거 안 준 거? 안 준 거야. 나중에 줘. 뭐 했을 때? 조건을 달성했을 때 주는 거야. 해제조건은 지금을 준 거야. 지금 주고 나중에 조건을 위반하면 도로 뺏어오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 민법 모르고 살아왔잖아. 근데 전혀 하자 없었잖아. 근데 요즘 민법하고 친하니까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죠. 똑같아.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단순해. 정지조건은 나중에 주는가. 언제? 조건을 달성했을 때 주는가. 그런데 해제조건은 지금 준가. 줬는데 조건을 보면 위반하면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그럼 요거는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야? 요거는 해제조건부죠. 일단 뭘 해준 다음에? 비과세 해줬죠. 일단은 줬죠? 비과세 해줬잖아. 근데 나중에 1년을 보면 초과하면 다시 되찾아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조건부 해제조건부. 해제조건부. 누가 세법을 이렇게 설명하냐? 까불고 있어.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저는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과세 물권 상태의 변동이라는 거죠. 적어놔야 돼. 당초 무슨 대상이었다가 비과세했다. 비과세가 뭐가 되고 취소가 돼서 부과대상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면 과세 물권 상태 변동이란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갑시다. 자, 76조 4번. 최근에 비과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이네요, 여러분.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이죠, 일단. 공동주택 믿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어? 공법 시간에서. 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래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단독주택의 종류를 배우셨고, 이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요건 다 외우셨죠? 외웠다고 얘기해줘. 자, 그때 바로 공동주택의 개수죠. 그냥 여러분이 아파트 적어놓으세요. 자, 아파트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수. 근데 우리 개수라면 세 가지 개념을 말하는데 그 중에 비과세 대상인 개수는 밑줄 건축법상 대수선은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죠. 그래서 개수로 인한 주택의 시가편액이 얼마 밑줄?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는 뭐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자, 이거 2번 보고 3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 그래서 적으라고 했죠. 뭐예요, 여러분? 노후화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등의 교체다. 엘리베이터가 오래가 돼서, 그럼 엘리베이터 우리 아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었죠. 그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취득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를 할 때는 이때는 취득세 과세를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취득세 걱정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어떻게 하는 얘기야? 교체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왜? 하도 뉴스에 잘 나오니까. 나오잖아 여러분. 엘리베이터 추락사고 뭐 그 얘기야 여러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77쪽에 그 밖에 비과세 대상 있죠? 저는 시험에 안 나올 거로 봐서 그냥 참고로 돌렸어.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한번 잠깐 보죠.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상속 개시되기 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량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밑줄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왜 사용할 수 없대? 천재지변이나 화재나 교통사고나 폐차나 뭐 차량 초과. 차량 초과 뭔지 아세요? 차 연수가 오래되고 사용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차도 자동차도 내용연수가 있잖아. 그래도 아직 그 내용연수 불문하고 돌아다니는 차도 있죠. 아직은 가끔가다 희한한 차 있어. 포니 같은 거 막 달달달 대고 비켜 그러면서 막. 자, 그래서 상속을 받았는데 어떤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 여러분?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물난리가 나고 물에 침수됐던 자동차 상속을 받은가?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처리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걸 뭘 받은가? 상속을 받. 명의는 넘어왔단 말이야. 그럼 상속은 취득이니까 취득세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하려고 보는데 얘가 일반적인 차량이 아니라 뭐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라니야. 그럼 얘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그냥 그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를 상속을 받았다도 이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77조 취득의 시 갑시다. 별표 하나 정도만, 시험 중요도는 뭐 별표 하나 정도죠. 자,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상승계 취득이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적용하는 시간적 기준이죠. 자, 적용합시다. 그럼 아주 중요해. 이거는 시험 출제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유상 취득 시 갑시다. 유상이니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매매. 자, 그러면 매매로 인해서 취득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뭘 따져야 돼? 취득의 유형을 따져야 돼, 여러분. 취득의 유형을 따져서. 자, 취득의 형태가 뭐냐면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외워야 돼. 오로지 뭐에 한해서만이야?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이죠. only야. 국지가 뭐예요,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거죠. 외수가 뭐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취득이죠. 공이 뭐죠? 공매나 경매한 취득이죠. 판장이 바로 뭐죠?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이 된 취득을 말하는 거죠. 자, 요때는 얘는 거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어, 안 했어? 했어. 얘들 특징은 거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세관청에 믿는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죠. 그때는 언제, 여러분? 이때는 바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걸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부동산은 결국 뭘 줘야? 잔금 줘야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걸 민법에서 뭐라 표현했어요, 여러분? 동시쌍방 의무이행이라고 그랬죠. 동시행이라서 여러분은? 미안해. 내가 공부할 때는 달랐나 봐. 그래서 우리는 동시쌍방 의무이행이라 했어.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걸 꼭 시비 걸어요. 그래서 도자는 뭐를? 잔금을 넘겨받으면서 동시에 뭐를?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거꾸로 매수자는 뭐를? 잔금을 지급한가?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잔금 지급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사실상이죠. 사실상. 자,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이 국지외수 공판장 이외의 유상취득이다. 이외의 유상이다.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랬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라서 여러분? 그렇죠. 개인 간의 매매를 생각하랬어요. 이거야. 당사자 개인 간의 사고 팔아서 객관적 확인이 곤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얘 몰라. 뭐 봐서? 계약서 봐서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뭐 한 걸 보는가?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계약상이죠. 그러면 또 이때 질문이 들어오는 분이 꼭 계셔요. 아니, 교수님.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은 뭐고 계약상 잔금 지급은 뭐냐? 아, 써져 있잖아.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라 써졌어? 계약서에 적힌 날. 그게 계약상 잔금이죠. 그러면 사실상은 뭐죠? 실제 돈 준 날. 근데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그 얘기야, 여러분. 같으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사실상과 계약상이 같으면 문제가 없어. 그날 주기로 한 날 줬다고. 그럼 그때 계약상과 사실상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모든 거래가 일치가 되지는 않잖아. 당사자 모에서 사정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잖아, 날짜가. 땡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요 취득 시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여러분? 세금이 달라져요. 양도제 뭐가 달라져? 보유기간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이게 공인중개사가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는 요즘 이런 걸 안 하고 딴짓하고 있죠. 엄한 짓 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제가 사실 오늘 아까 수업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나와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딱 그게 보여. 자, 요즘 위장 전입. 전세 들어가는데 뭐 하는 게 여러분? 위장 전입을 요구한대. 임대인이. 즉 임대인을 동거인으로 해갖고 전입신고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너 전세금 받을 때 좀 깎아줄게. 그 얘기야. 1,000만 원 깎아줄게. 자, 임대인이 임대를 주면서 자기 명의로 여기에 동거인을 올려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는 거로? 살고 있는 거. 지금 뭘 요구하는가? 거주하고 있는 걸.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걸 또 공인중개사가 앞장서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실제 매물이 나와요. 이런 위장 매물이.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한다니까 아예. 임차인한테 오면 임대인이 이걸 요구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속 들어가겠죠. 이거 법 개정될 수밖에 없어요. 개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이거? 왜 이 갑자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같이 해다 안 해주면은 안 해주겠대. 전세 안 주겠대. 안 주겠대. 또 어떤 전세인은 뭐라냐면 임대인이 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해. 전입신고 못하게 해. 그래서 자기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걸로? 거주해 있는 걸로.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금. 여러분이 민계공원 하는 순간 실무에서 세금이 우뚝 솟는다고 까불고 있어. 이씨.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래. 양도소득세. 왜? 우리 이런 규정이 있었죠. 취득할 당시에 이게 무슨 지역이면 조정 대상 지역이면 비과세 요건에 뭐가 추가돼? 그렇죠. 2년 이상 보유에다 뭐가 추가돼? 2년 이상 거주가 추가된단 말이야. 근데 임대는 임대 줬으니까 거주를 해 못해? 못해. 그 비과세 못 받을 수다.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하려고 뭐 하는가? 거주 동거인 얘기죠. 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것도 뭐였대 여러분? 장기보유. 이거 난리죠 지금. 이거 난리입니다 여러분. 올해 내년 왕창 개정되는 거야 여러분.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이라더라도 1세대 몇 주택이라도 1주택이라도 몇 년 이상 거주해야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만 보유 연수 곱하기 1년에 몇 프로? 8%짜리를 적용받는단 말이야. 이게 작년에 여러분 실무에서 시끄러웠어. 뭐 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주 못한 사람 팔 거냐? 그렇다고 이것들을 세금 때문에 팔 수는 없잖아. 왜? 아직도 이 주택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 압구정동 30억짜리야 25억짜리야 팔기 아깝잖아. 아직 더 올라갈 텐데. 근데 세금 때문에 팔기는 그렇죠. 그럼 뭐만 하면 돼? 거주. 근데 내가 뭘 주면? 임대 주면 거주를 해 못해?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통고는 거는 거죠. 이게 실무에서 여러분 실무에서 일어난 실전세법이야 이게. 세금을 피해가는 방법 찾는 거야. 세금은 생물하고 똑같아. 과세가 이렇게 하면 과세를 하겠다 하면 다 우리는 어떻게 해? 그걸 빠져나가는 방법을 다 찾는 거죠. 스키. 이게 실전세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세법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예. 도움이 안 돼. 그냥 시험용으로만 외우는 거고 실제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진짜 공부해야 돼. 그럼 이런 거라도 할 줄 아는 공인세는 거래를 잡아 못 잡아? 잡죠. 왜 못 잡아? 얘들 잡지. 근데 이런 걸 몰라 공부를 못 해. 또 2년 이상 거주 못해서 내년 거주했더라도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여러분 지금은 보유 연수별로 했죠.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유 연수와 거주 연수로 나눠져. 그럼 거주를 못한 사람은 공제를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지금 들어오는 거야. 이런 일이 그래서 발생하는 실무에서. 제가 카페에 여러분 자료 올렸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세금이구나. 자, 마무리할게요. 자, 취득세에서는 언제 취득한 걸로 말하면 잔금 지급일입니다. 근데 마무리합시다.
시험에는 이제 사실상과 뭘 구분하라? 계약상 구분할까? 내가 결론, 사실상은 딱 어떤 경우만 국지회수 공판장일 때만이야? 아니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계약상. 그럼 시험에는 국지회수 공판장 이외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냥 뭐가 나온다고 그냥 생뚱맞게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럼 결론 낼게요. 개인 간의 매매는 왜 한 거야 출제원이?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니다 그야. 그냥 뭘로 대답하라는 얘기야? 계약상으로 대답하 그거야. 이게 바로 시험에서 요구하는 조건이죠.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 잔금 지급이 적혀 있지 않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왜 계약서에 잔금 지급을 안 적어 놓습니까? 물어보면 나도 몰라. 지가 안 적었대. 안 적은 걸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안 적혀 있으면 이때 어떻게 그냥 대안을 마련한 거야. 대안을. 그럼 그때는 어떤 날 기산점 잡고 계약일을 기산점 잡고 요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 60일이 경과된 요 날에 취득한 걸 보죠. 그럼 이걸 출제는 어떻게 장난쳐? 시험에서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 이렇게 정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계약상 잔금죄 명시가 되지 않다. 계약서에 잔금죄 명시되지 않다. 그러면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인가? 계약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그날부터 며칠 이내에 취득세 내야 되는가?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누구 간의 매매야? 개인 간의 매매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해서 얘가? 해제가 됐어. 중도 해제가 됐어.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해제가 됐다니까?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은 있는가 없는가? 없죠. 근데 개인 간의 매매니까 우리 무조건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을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중간에 뭐가 됐는데도?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뭐 해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겠죠. 그게 바로 나와 있죠,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거기 맨 밑에 나와있네. 70조 맨 밑에.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자, 첫 번째 밑줄. 뭐를 하지 않아야 돼, 밑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 나올 거라고 예상도 했었고. 나왔는데 첫 번째 여기서 틀어버렸죠, 출전이. 이때 첫 번째 조건은 뭐였다 그러면 등기 등록이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서류. 밑줄. 이게 바로 뭐죠? 법정 서류죠. 법정 서류. 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계약이 해제됐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다시 밑줄 결론 냅시다. 이때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겠죠. 근데 시험에 나왔는데 뭘 틀었냐? 등기 등록을 한 후 살짝 바꿨죠. 이걸 출전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인데 이걸 출제는 어떻게 바꾼가? 등기 등록하고 법정 서류에서 취득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입증하였다. 이때는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해놓고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1, 2, 3, 4 법정 서류 몇 가지 나왔어? 4가지 나왔죠. 이제 여러분 법정 서류도 외울 필요는 있어. 시험 보시기 전까지만. 지금 당장 안 외워도 좋은데 이 법정 서류 종류. 화해조서, 인락조서. 자, 2번 뭐야? 공정증서. 3번 바로 계약해제 신고서. 이 계약해제 신고서 저거 여러분 법정 서식이야. 우리 지방세법상 법정 서식이야. 저거나 지방세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지방세법상 법정 서식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겠죠? 개정됐죠 이번에? 이제 60일로부터 며칠로? 30일로 단축됐죠? 자, 신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전에는 신고만 하면 끝났어. 그 중간에 뭐가 됐어도 해제가 됐어도 신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강제가 됐죠. 뭐 해도 해제해도 어떡하라? 신고하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 말라니까 호가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실제 여러분 수요가 호가 올라가는데 그게 실수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호가만 올리는 겁니다. 호가. 누가? 매도자가 호가 올리는 거죠. 막 믿져야 번겨냐? 막 올려놓고 팔리면 자기 좋은 거고 안 팔려도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허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저 공정증서 옆에다 하나 적어놔봐.
만약에 시험에 법정 소리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출제는 답을 뭐로 했을까? 저거 거민계약서 하나 적어놔. 거민계약서는 법정 소리도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민계약서. 지금은 거민계약서 의미가 없죠? 왜?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법정 소리 4가지는 다 며칠이나 해야 돼 여러분? 60일이죠. 다 공통점 다 며칠이냐? 60일이냐. 밑줄 쳐. 이때 60일은 뭐로 말하는 거야 여러분? 신고 기한이죠.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하기 전까지만 입증하면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거기 1, 2, 3, 4 묶어놨어요? 네. 근데 여러분 거기다 저거 이거는 모두 똑같아? 증여도 똑같아. 증여도 똑같아. 저거 증여도 동일. 증여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나중에 해제가 됐다고. 증여도. 자 보세요. 증여받았다. 그러면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했죠 여러분? 증여는 언제? 증여계약일이야. 계약일. 그러면 증여계약서 작성하면은 무조건 그날에 우리가 뭐 한 걸 보는가? 취득한 걸 보고 따라서 얘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와 즉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와 등기하기 전까지 뭘 해야 되냐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얘가 마음이 바뀌었어. 왜? 그날 계약서는 왜 쓴 거야? 술 먹고 쓴 거거든. 괜히 들어간다면 아저씨가 자기 집사람 막 술 자기야 맥주 한잔 하죠 그러면서 막 빨간 옷 입고 막 조명도 빨갛게 해놓고 그냥 뽀로롱하게 막 만드는 거.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2잔 먹다 보니까 자기 뭐 도장 하나 찍어 그래서 그냥 도장 그냥 쿡 찍었죠. 근데 그게 바로 뭐였어? 증여계약서. 아파트 명의가 넘어가는 계약서였던 거야. 요즘 여자가 이렇게 무서워. 언제 갈 줄 모른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술 깬 거죠? 어제 뭐 내가 도장 찍은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갖고 와봐 자기가 그랬더니 뭐였어? 증여계약서죠. 그래서 뭐 해버렸어요? 취소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세법은 언제? 이날에 취득하고 보니까 얘는 중간에 뭘 했어도 해제를 해도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래 너도 그러면 입증해. 뭐 했다는 거? 해제가 됐다는 거 뭐하라? 입증하라는 얘기야. 뭐에서? 법정 서류에서.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건 어디도 적용하다 여러분? 증여계약도 똑같죠. 근데 다만 증여계약서에 때는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 2, 3만 묶어. 동그라미 1, 2, 3.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간의 매매일 때 증여일 때 공통 법정 서식이야. 1, 2, 3은 매매 계약일 때는 물론 이거 어디에도 적용하는 거다고? 증여일 때도. 그게 여러분 맨 밑에 78조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또 있다 여러분.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있죠?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할 때는 동그라미 1, 2, 3은 매매일 때 취소는 해제가 됐을 때는 물론이고 뭐 했을 때도 증여계약의 해제일 때도 법정 서류 인정한다냐. 그래서 뭐만 안 해? 4번만 인정 안 하죠. 4번 저거 얘는 증여일 때 법정 서류 아니야? 아니죠. 근데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면 4번은 뭐 했을 때 매매계약 해제 신고를 한 거잖아. 증여일 때 신고 대상이 아니야. 아니잖아. 증여는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해제 신고서도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예. 자, 이제 양가로 3번 갑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 나왔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연부 취득이죠. 자, 여러분 거기 연부 취득 1번 거기 당구장 나왔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연부란 자, 이미 표시되어 있죠? 예. 표시는 다 돼 있어. 지금 안 본 게 없어. 매매 계약서상에 무슨 계약? 연부. 연부가 뭐야, 여러분? 연 단위로 납부하는 걸 말하니까. 월부는 뭐야? 그거의 얘기야, 그 얘기야. 월부, 분기부, 연별, 연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연부 계획 형식 가치고 일시에 완납하시면 되면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몇 년?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밑줄 2년 이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여러분 15년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15년짜리. 국공유지 매각법에 따르면 여러분 국공유지 매각할 때 취득자 자금 부담 완화 위해서 15년에 걸쳐서 나눠주게 돼. 이거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때 배워 안 배워? 맨날 안 해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대상 아니에 국공유지가 있어. 그럼 그 국공유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사업하면 사업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국공유지를 어떻게 돼? 조합이 매수해야 된단 말이야. 매수해야 그걸 재개발 재건축 대상에 포함시켜버릴 거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 국공유지 갑자기 취득하면 돈이 앙청 나가게 되죠. 그러면 자금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때 국공유지 매각할 때는 취득자 부담을 완화해서 그러면 너 15년에 걸쳐서 나눠내 그러는 거야. 몇 년? 15년. 그럼 얘는 잔금지기를 빨래 몇 년 후에 오니까 15년 후에 온단 말이야. 명의는 그때 간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은 맺었고 사용을 못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연부취득일 때는 그래 아직 명의는 언제 넘어가지만 15년 후에 넘어가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그래야 취득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 연부취득은 중요해. 결론 냅시다. 그러면 이러한 연부취득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밑줄 쳐. 언제 여러분? 사실상 자 동그라미 쳤나요 여러분? 연부금 지급해.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연부취득이라면 항상 뭐 확인하셔야 돼요? 연부금 확인하셔야 돼요. 연부금. 이걸 출제살적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잔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고사장에서 안 보이면 돌아버리는 거야. 진짜 어려운 거 틀리면 억울하진 않아요 여러분. 쥐뿔도 아닌 거 틀려갖고 여러분 점수 날라가 봐요 여러분. 피눈물로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사실상 왜 이렇게 자리가 비냐 자꾸. 그 뒤에 갔어? 자, 하긴 뭐 세법 시간에는 뭐 빠져도 돼. 그렇게 해. 괜찮아. 안 와도 돼. 뭐 세법인데 뭐. 자,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라. 잡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연부취득이나 뭐 확인하라고 여러분 연부금 그거 잊지 마세요. 자, 무상 취득합시다. 자, 무상은 두 개야 여러분. 그냥 두 개로 나눠서 구분하시면 돼요. 뭐 증여와 상속이죠 뭐. 그래서 증여는 언제고? 계약일이야 계약일. 상속은 언제 여러분? 상속 계실이죠. 예, 뭐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계약일을. 증여를 받았을 때 언제 취득한 겁니다고? 계약일. 그러니까 증여를 받아봐야 되는데 아저씨가 안 준대. 왜 안 줘? 증여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계약서 써야 돼. 계약서. 증여도 법률상 무슨 행위야? 계약행위단 말이야. 그럼 뭘 작성한다고? 증여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 증여 계약서는 여러분 작성한 거죠. 이거는 형식은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써도 돼요. 단 요건은 있죠. 증여 당사자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증여 목적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증여 기한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명백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작성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그럼 계약서 작성하면 끝이야 이거를? 이거를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에서 이루어졌다. 이걸 누군가 입증을 해줘야 돼. 제3자가. 그게 바로 뭘 받는가? 공증받죠. 뭘 받는다고? 공증. 공증이란 게 뭐야 여러분? 공증이지 뭐야. 누가? 제3자가 이날 현재 이러한 문서가 있었다라고 뭐 해주는가?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뭘 찍어? 공증받는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가서 공증받으러 왔어요. 그럼 뭐 해줘 여러분? 도장 찍어줘. 일군 꽝 찍어줘 여러분. 그럼 여기 딱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딱 튀어 있다고. 그러면 그 도장이 찍힌 날 그날에 요 문서가 뭐 했다? 있었다라고 누가? 법무부 공증법인 등이 어떻게 해준가? 입증해 주는 제3자가 입증해 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가는가 이제 등기 가야죠 여러분. 등기 뭐 해야 돼?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전 등기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이전 등기 신청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그럼 취득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요? 계약일에. 이날에 취득한 걸 보고 이날부터 며칠이네? 60일. 그리고 등기하기 전까지. 그래서 결론은 등기 전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내고 영수증을 등기 신청서를 첨부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전 등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때 중간에 뭐 해버린 거야? 요거를 해제해버린 거죠. 술 깬 거죠? 술 깼다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언제 취득을 보니까 계약을 취득할 중간에 뭐가 됐어도 해제가 됐어도 취득세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까 보았던 법정 서류 세 가지. 이제 증여할 때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뭐였냐면 화해, 인나. 두 번째는 공정. 세 번째 계약 확인서. 그 세 가지 이 법정 서류로 뭐 하면 며칠 이내? 60일은 어디서 나온가? 이거 신고 기한네. 그래서 여러분 그 60일 신고기란 말인가? 그때까지만 뭐 해주면 입증해주면 취득세 안 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60일은 뭐 거기서 60일이 하는 것은 며칠 뭐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신고 기한이네. 그 얘기다. 잊지 마시고요. 실제 시험은 이게 나왔었죠. 자 결론 취득을 안 벌려면 해제가 됐다는 걸 입증하면 제일 중요한 조건 뭐가 되지 않았을 때? 등기가 되어 있잖아 돼. 등기가 되면 우리 무조건 뭐를 본다? 우리 세번 무조건 취득입니다. 원인 불명 무조건 취득입니다.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그래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증이 된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79쪽 매니 갑시다. 등기 1도는 등록일이 있죠 여러분. 이때 1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이거 뭐랬죠 여러분? 민법의 제839조의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든지 제843조 준용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저거 이게 바로 뭐죠? 이혼에 따른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죠. 저거 뭐 했을 때야? 이혼했을 때야. 한번 해보면 다 알게 돼. 강추상은 아니야. 이혼에 따른 뭐 여러분?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죠. 요 한 달 전인가요? 하나 큰 거 사건 결론 났죠? 뭐 S그룹의 장녀 이혼 판결 이거 나왔잖아. 원고 뭐가 났죠? 패소죠. 원고 패소. 원고가 승소할 때는 바로 부부 공유 재산 분할 얼마 요구했어요 여러분? 1조 2천억 정도를 요구했죠. 여보세요 지금 뭐 무슨 소리 들었어 지금? 1조 2천억 달라고 청구했다니까. 1조 2천억. 근데 별로 놀라는 기색들이 없네 여러분들은. 그 정도야 뭐. 그래서 원고 패소됐죠. 왜? 이거는 부부 공유재산 분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주장한 거죠. 그래서 패소했죠. 뭘 입증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거다 그랬죠. 그럼 너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아 증여세 냈냐? 그때 내가 나이가 어려서 못 냈다 몰랐다 죄송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과 한번 하면 되죠. 그 대신 뭐가 안 나가는가? 재산이 안 넘어가죠. 재벌들이 이래. 자, 그래서 이때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했다는 뭐야?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론의 취득. 저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 안 합니다. 근데 뭐는 과세한다?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왜? 부동산이 넘어오니까 취득세 내란 얘기야.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겠다? 밑줄 언제 취득하면 본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합니다. 이때 세는 어떤 세를 적용하죠 여러분? 여러분 요거는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로 취득하는 거니까 공유권의 분할로 봐. 그 공유권의 분할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다. 따라서 이때는 특례세로 과세하죠. 특례세를 어떻게 하죠? 표준세에서 2% 뺀 세로 과세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표준세입니다. 표준세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 때 표준세를 기억나시나? 공유권의 분할 때 표준세를 2.3. 근데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왜? 요거를 상속의 무상으로 보면 3.5가 적용됐죠. 그러면 이때 하나의 자산에서 둘 이상의 세율을 동시에 적용하려면 둘 중에 어떤 세율? 높은 세율. 그래서 여러분 결론 3.5에서 2%를 뺀 1.5% 가세합니다. 나중에 특례세를 할 때 또 나와 이거. 그래서 미리 설명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어쨌거나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일 전에 먼저 뭘 하면 밑줄 등록할 때 이게 시험에 나오는가? 하여튼 우리는 그러면 언제야?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2번 원시 취득 등이 있죠? 자, 이건 공법 좀 더 한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할 때 들어가도 괜찮아.
특히 재개발, 재건축, 주택조합 이런 것 좀 알아야 되니까. 자, 근데 맨 밑에 79쪽 2번 토지 나와 있죠? 자, 토지를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뭐 했다 여러분? 원시 취득했답니다. 밑줄. 매립이나 간척, 그럼 여러분 원시 취득이 떠올라야 돼. 그럼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보라. 밑줄. 공사, 준공, 인가입니다. 밑줄. 공사, 준공.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근데 공사, 준공, 인가 일 전에 사용 승낙이나 허가를 받았다 또는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얘들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하여튼 시간적 기준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그중에 어떤 날이야? 빠른 날. 밑줄. 승낙일, 허가일, 사용일 중 어떤 날 동그라미? 빠른 날이죠. 됐어요 여러분.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간주 취득에서 여러분 지목 변경만 보시면 돼요. 자,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밑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밑줄 몇 개 나왔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 예. 물론 다만 이러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먼저 뭐 했다면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 여러분? 사용일이죠 뭐.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예, 10분 쉬었다가 우리 중요한 과세 표준 들어갈게요.